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일찍이 여성 인권을 주장한 사회운동가, 세계 여행을 떠난 자유로운 작가 나혜석, 시인 장석주는 글을 두고 낡은 세계에 너무 일찍 도착한 성각자라고 표현했죠. 머리 기른 남자, 짧은 치마 여자는 경찰서에 끌려갔던 1970년대, 획일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란 어려웠는데요. 그보다 한 세대 앞선 1900년대 초반, 그는 어떻게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1896년) 경기도 수원의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난 한 여자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던 시기였고 딸은 건강히 자라도 제대로 된 이름이 없기 다반사였죠. 줄곧 악이란 뜻의 별명 아지로 불리던 소녀는 15살이 돼서야 명순이란 이름을 얻습니다. 명순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죠. 그즈음 밝고 순하다는 뜻의 명순에서 구리, 주석, 석자가 들어간 해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더욱 단단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910년대 조선, 교육을 받는 여성의 목표는 다름 아닌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8살이 되어 고등교육을 받은 해석의 친구와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들 좋은 혼처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때 해석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아내로 살기 이전에 자신의 길을 걷고 싶었죠. 마침 해석의 재능을 눈여겨보던 둘째 오빠의 조언대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기로 합니다. 도쿄 사립여자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게 되는데 이 선택 덕분에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그림을 이건희 컬렉션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해석은 작가로도 이름을 떨쳤는데요. 대표작은 단편소설 경희입니다. 주인공 경희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으나 주위로부터 결혼을 강요받아 갈등하죠. 하지만 결혼은 자신이 원할 때 직접 선택해야 함을 단호히 밝히며 당시 결혼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젊은 여성들에게 자아실현을 꿈꾸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로써 해석은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으로서 명성을 갖게 되죠. 그가 글을 쓰기로 한 건 일본 유학 시절 갖게 된 여성으로서의 자의식과 공적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최초로 발표한 글은 바로 여성 인권에 대한 글로 1914년 하구웨 기관지에 실린 이상적 부인인데요.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여성 롤모델이 없으며 현모양처 담론은 여성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침없는 비판이 계속된 글쓰기는 해석을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졸업 후 귀국한 그는 1919년 3.1운동에 가담해 여성 리더로서 여성들이 활동 자금을 마련하고 독립운동 단체와 연락을 취해 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데요. 이 선택으로 인해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5개월간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되레 이젠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죠. 감옥에서 나온 뒤 해석은 자신을 오랜 시간 좋아한 남자 김우영의 청혼을 받아들이는데요. 단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첫째, 평생 나만 사랑할 것. 둘째, 그림 그리는 걸 방해하지 말 것. 셋째, 시어머니와 따로 살 것. 100년이 지난 지금도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인데요. 결혼 상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해석의 뜻을 존중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둘은 나중에 첫 아이 이름도 부모 성을 모두 딴 김나열로 지으며 평등한 부부로 나아가죠. 그뿐 아니라 결혼 후 해석은 만삭의 몸으로 유화 개인전을 엽니다. 여성 미술의 전통은커녕 주위에서 그림 그리는 여성도 거의 찾아볼 수 없던 시절, 이는 최초의 여류화가 개인전이라 큰 화제를 낳았는데요. 이틀 동안 500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대성공을 거뒀고 많은 이들에게 문화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는 그가 사는 동안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중 최초로 세계를 자유롭게 누빈 조선 여성이라는 수식어도 있었죠. 가슴속 예술적 열망을 더욱 꽃피우고 싶었던 해석은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좋아하는 그림을 실컷 보기 위해 남편과 긴 여행을 떠납니다. 1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들러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다가 미국 대륙을 횡단한 뒤 태평양을 건너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이 긴긴 여행은 해석에게 이혼 고백장이라는 글을 남기는 계기가 됩니다. 파리에서 머무는 동안 남편은 법률 공부를 하러 베를린으로 갔고 해석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서 알게 된 최린과 사랑에 빠지죠. 한국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합니다. 실은 남편에게도 다른 여자가 있었으나 간통죄는 여자에게만 적용이 됐고 남편은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해석은 재산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아이들을 떼놓고 홀로 떠나야 했죠. 이후 이혼 고백장을 통해 남편, 나아가 조선 남성을 비판합니다. 정작 본인은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게 모순적이라고 말하죠. 또 응당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회피한다는 점을 들며 최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겁니다. 이러한 그의 목소리는 보수적인 조선 사회에서 이해받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문매를 맞으며 쓸쓸히 퇴장해야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긴 힘듭니다. 나혜석 역시 그랬죠.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조선 사회에서 여성인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도전하고 부딪히며 때로는 성취하고 또 패배하기도 했죠. 인형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던 그 시대적 통념을 따르기보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남다른 선택을 했던 행보는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큰 울림을 줍니다.